여러분, 강경한 이민 정책하면 딱 떠오르는 대통령이 있죠. 그런데 만약 그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가 벌인 엄청난 단속 작전을 두고 사석에서 나 그거 몰랐는데? 라고 했다면 어떠세요? 좀 이상하죠.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모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말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누구보다 이민 문제에 단호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핵심 작전? 난 몰랐는데? 이랬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한 정부 안에서 그것도 대통령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큰 작전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시간을 거슬러 사건이 시작된 그곳으로 가봐야 합니다. 자, 시간은 2025년 9월 4일, 장소는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바로 이날, 바로 이곳에서 이 모든 모순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잖아요, 한국. 그 한국의 대표 기업인 현대랑 LG가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무려 300명이나 한꺼번에 체포된 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죠. 사건이 터지자마자 파장은 곧바로 워싱턴으로 튀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다급하게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요. 누구한테? 바로 대통령한테요. 근로자들 좀 풀어달라고요. 주지사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거는 정말 드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통화에서 이야기의 진짜 속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은 왜 몰랐다고 했을까요? 그 담은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백악관 안에요. 이 사건 때문에 겉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던 행정부의 속사정, 그 깊은 균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백악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한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이분은 사업가 출신답게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공장 지으려면 외국 전문가들 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 바로 그의 핵심 참모 스티븐 밀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민 단속은 그냥 정책이 아니었어요. 거의 신념, 이념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럼 대체 이 스티븐 밀러라는 사람은 누구길래 이럴까요? 이 사람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무시무시한 강경 이민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한 그야말로 설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의 실용적인 생각과 부딪히면서까지 자기 정책을 관철시키려 했던 바로 그의 고집, 그의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밀러를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든 게 그냥 신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세웠던 한 해에 40만 명 추방이라는 기록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야망이 조지아에서 그 난리가 나게 만든 진짜 엔진이었던 셈이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9월 4일에 조지아에서 단속이 빵 터졌죠. 이때 대통령은 주지사한테 개인적으로 난 몰랐어 라고 했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다음 해 1월에야 그 단속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몰랐다는 그 말이 공개된 건 2월 3일이에요. 거의 5달이죠. 이 5달 동안 백악관 안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조지아 사건은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 전체를 꿰뚫는 아주 큰 싸움의 축소판 같은 거였죠. 그게 뭐냐? 바로 절대 굽힐 수 없는 정치적인 신념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경제적인 현실 사이의 거대한 충돌이었습니다. 딱 이런 그림이에요. 한 손으로는 국경장벽 더 높이 하면서 정치적인 약속을 꽉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장 돌리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하면서 경제적인 현실을 놓지 못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이게 바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빠져있던 딜레마 그 자체였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열려면 일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걸 허용해야 한다. 자,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그의 사업가로서의 본능이 자기 행정부의 공식적인 강경 노선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하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첫째, 정책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참모들의 생각, 또 주정부의 입장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막 얽혀 있어요. 둘째, 투자에 따르는 위험입니다.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곳에 투자할 때는요, 이민법이나 노동법 같은 복잡한 규정들을 정말 잘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행동의 결과입니다. 국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대규모 단속이 결국 동맹국가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그 행정부의 실제 행동이 이렇게 다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 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닌가요?